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책 쓰기를 단기적 시야가 아닌 장기적 시야로 좀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단기적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해왔단 말이에요. 주입식 교육을 해왔고 남들 따라가는 거죠. 남들 따라 쭉 이렇게 온 거야.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한 거고,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대학 가라니까 대학 간 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생각 없이, 원래 공부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원래 학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것을 잘 하려면은 학생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교수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씩 질문을 던져주면서 가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진짜 공부가.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 교수가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선생이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체가 애들이 돼야 돼. 근데 이거 그냥 공부 자체가 주입식으로 했잖아. 주입식으로 했고,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말만 듣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고 맨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지옥철에 시달리고 야근하고 보고서 내고 달리는 말처럼 살아온 거죠. 경주마처럼. 그래서 보니까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그냥 뭐 괴물이 된 내만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만 사는 내만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설계, 책을 쓰는 것도 그냥 닥치는 대로 쓰는 거야. 앞에 그냥 주어진 것만 딱 써가지고 바로 또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왔거든. 고속 트랙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해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한 번의 실수도. 보세요. 초, 중, 고, 대. 거기다가 취직. 거기다가 결혼.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실수 없이 온 거단 말이에요. 트랙 자체가 거의 퍼펙트지. 그러니까 책쓰기를 했을 때 이 책쓰기의 이 결과, 책쓰기 같은 경우도 이 결과가 이런 것처럼 바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뭔가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게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특히 일반 직장인들 경우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인생 자체가 길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만 하더라도 죽어있는 시체인데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없는 시체들이 지금 눈 떠가지고 피부 마사지하고 익하고 있다고. 지금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맞잖아요.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 자체가 지금 길어진 것이고 그래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사는 거고, 그리고 이거 오랫동안 하면서 살면서 승부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대 중반이다, 40대다라고 했을 때, 초반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70대 중후반, 심지어 80까지도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40대 중후반이나 50대 같은 경우에도 60대와 70대의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책을 써야 돼요. 하고 책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소위 이 10년 후 장기 계획을 책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년 후를 대비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과물이 바로 안 나오더라도 실망을 하지 않아요. 자,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결과도 안 주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미래 설계도 안 되기 때문에 10년 후가 완벽히 꼬여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책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10년 후를 보면서 책을 써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막연하게 주제가 안 정해질 수도 있어요. 아, 나 별로 하고 싶은 거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는 거예요. 이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대표 주자가 다치바나 다카시죠. 다양한 주제로 책을 쓰는 겁니다. 저 역시도 다양한 주제로 책을 써왔던 거예요. 다양한 주제로.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책을 써라. 하나만 해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떡하겠어? 다치바나 다카시를 롤모델로 잡았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책을 쓴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책을 쓰면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는 것이 원래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36개 정도의 강의를 2010년도에 런칭을 했어요. 강의할 게 저는 많아요. 유대인 쪽에도 강의할 수 있고, 독서, 책 쓰기, 자기답게 사는 법, 자소서 강의, 면접 강의 등등 강의할 게 많아요, 저는. 그런데 쭉 하다가 책 쓰기가 좀 잘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만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잡히는 게 없다 하면은 지적 호기심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주제로 책을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 주제로 쓰는 것을. 그래서 나는 60대 이후에 꾸준하게 책을 쓰고 꾸준하게 강연 다니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하나 잡히는 게 있으면은 그 주제 하나에 집중해서 책을 쓰는 거죠. 그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이 지적 호기심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책을 쓰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만 다양한 주제로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그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이 묻더라고. 앞으로 뭐 크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묻길래 책을 좀 많이 쓰고 싶다. 아니 그래서 내가 화난 말이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돈이 많고 한데 왜 책을 많이 쓰냐고 이렇게 묻길래 저는 이렇게 말했죠. 책을 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재미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쓰고 이게 저는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볼까 좀 생각도 하는데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 책 쓰기를 할 때 장기 플랜을 기억을 해요. 장기 플랜을. 왜냐면 이 직장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트랙터를 밟아온 사람들이 그냥 이제 계속 이렇게 밟아온 거 아닙니까? 중간에 무너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개근상 아닙니까? 개근상이라는 것이 성실함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는 거의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 요즘 사회는 성실하고 되는 게 아니고 깽판 치고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하기 때문에 뭐 개근상 받았다. 중간에 뭐 고통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왔다. 이게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책 쓰기는 좀 그래요. 특히 일반 직장인이나 교사,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어떤 사고를 약간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결과물을 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크게 좀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후를 보고 가라. 혹은 20년 후를 보고 가라.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겠죠. 중간에 책을 쭉 쓰면은. 그리고 중간에 큰 파괴력 있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큰 계획이 있으니까 중간에 파괴적인 엄청난 결과물이 나온다 했을 때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좋겠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10년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근데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갑니다. 금방 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발견할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요즘 집에 누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네? 이런 집에 내가 살고 있네? 이런 차를 타고 있네? 이런 걸 느껴요. 느낍니다. 집에 누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책 처음 쓸 때, 25살 때 처음 책 쓸 때, 그때 이제 그 대구에 있으면서 그 집에 이제 베란다에 서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면은 까마득했거든, 이 미래가. 미래가 까마득했단 말이야. 1년에 1,000만원 모아가지고, 50년 모아야 5억인데, 1년에 1,000만원 모아가지고 100년 모아야 10억인데, 집 보통 5억, 10억 아닙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잖아요. 직장인들 많이 모아봐야 1, 2천 아닙니까? 까마득하더라고, 이 생각해보니까. 물려받은 돈은 없고, 그리고 이 책을 써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쫙 포진해 있고, 스타강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스펙은 또 되게 뛰어나고 이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오고 요즘 서울대도 딱히 좋은 스펙도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고시 출신자도 아니고, 고시 출신도 요즘 너무 흔하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좀 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대포 들고 지금 뛰다니는데, 지금 당금 하나 들고 뛰다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당금 하나 들고. 어떻게 보면은 돌멩이 하나 들고 뛰다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지방살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키도 지금 많이 안 크지, 내가. 키도 많이 크지, 제가. 키도 많이 크고. 지금 다른 사람들, 대포 들고 뛰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화살 이런 거 총 이런 거 따발총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당금 하나 들고, 뛰다니가지고 지금, 이거 되겠나, 이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년 넘게 이렇게 지났을 때, 봤을 때, 이게 엄청난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변화다. 그리고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오더라도 웬만큼 답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안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그 사안들의 본질을 좀 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생 자체가 완전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좀 성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보다 대단한 분들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한 1% 정도에 드는 그런 수준의 어떤 삶으로 지금 완벽하게 진입을 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굉장히 혁명이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금 들고 연락에 나무 패고 이래가지고 10년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년째거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장기 플랜으로 가야 돼. 장기 플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장기 플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 제가 책을 쓰고 만약에 실망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역사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이덕일 작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대표 주자 중에 또 한 분이시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 1위였는데 요즘 설민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주춤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단단하신 분이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비결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제가 봤는데, 뭐냐면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을 썼어. 근데 초반에 이제 많이 안 팔린 거잖아요. 이덕일 작가님도 조선왕 독살사건이라는 책, 조선왕 독살사건, 그 책이 많이 팔리면서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책들은 많이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덕일 작가님하고 비슷한 어떤 시기에 책을 쓴 분들이 많이 또 있대요. 있는데 대부분 책을 써보니까 이게 책이 많이 안 팔려.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돼. 강의도 많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한두 권, 두세 권 다 써보고 다 안 쓰더래. 그래서 경쟁자가 많았는데 아무도 없더래. 자기가 썼어, 그냥. 자기가 계속 썼어. 써가지고 결국 터지더래. 이거거든요. 10년이거든요, 10년. 결국 되거든요. 결과물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했잖아요. 이게 쫙 쌓여오잖아. 쌓여가지고 터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 지금은.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야 돼요. 특히 이 직장인들, 이런 트랙만 밟아온 사람들이 이런 답답함을 못 견뎌야 합니다. 딱 책을 쓰고 이렇게 바로 결과물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면 안 해야지. 이거거든. 이게 안 돼. 책 쓰기는 인생 걸고 하는 것이고,
장기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80살까지 책 쓴다 생각해야 돼요. 80살. 그렇게 보고 가야 됩니다. 요즘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아마 수명이 한 100살은 될 것 같아요. 100살은. 그럼 80살까지는 무난하게 책을 쓰겠지. 특히 유튜브 이런 거 말을 하고 이런 거는 90 넘어도 말을 할 겁니다. 지금 90 넘은 분들 유튜브 출연하잖아요. 이시영 박사님 이런 분들. 김명석 교수님 100살 넘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80까지 책 씁니다. 80까지. 그거 보고 가야 돼요. 그거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뭐 재벌까지 될 필요 없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재벌 될 필요 없잖아요. 먹고 사는 돈 있으면 되잖아. 먹고 사는 돈이야 솔직히 뭐 한 가구당 1, 20억, 2, 30억 있으면 나름대로 잘 사는 거잖아요. 지금 한 30억 있으면 대한민국 1%라고 하던데 한 가구당 29억 있으면 대한민국 지금 1%라고 하고 13억 5천만 원 있으면 대한민국 5%라고 합니다. 사실 뭐 한 15억, 20억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살잖아요. 책 써가지고 강의해가지고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재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돈은 벌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뭐 한 100억까지 벌겠죠. 여러 가지 돈이 따르면 더 벌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초조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좀 못 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베풀고 여러분들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다고 했을 때 뭘 남기고 할 거예요? 돈 남기고 할 거예요? 책을 남기고 한다는 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돈이 안 벌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벌릴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온다고 거의 확신을 해요. 거의 옵니다. 거의. 열심히 하는데 뭐 성공 못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이 대한민국 서울 여기는 실력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모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플랜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